각종 경제 정보 살펴드리는 시간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정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얼마 전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방송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취임 후 사실상 첫 번째로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은 무려 117분간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 국정 운영에 관한 원칙과 생각을 정말 가감없이 풀어냈는데요. 패널 17분이 현장에서 던진 질문과 실시간 온라인 소통방에 올라온 질문 3개 등 모두 20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경제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취임 후에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좀 자세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청와대에서 일절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청와대에 따르면요.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에 시나리오 하나 없이 주관사인 MBC에 모두 맡기고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분야나 순서 등 모든 것이 현장에서 정해졌다고 하고요. 덕분에 민생 문제부터 부동산, 남북 관계, 다문화, 근로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주제가 등장을 하긴 했는데 사실 각종 현안을 다 건드릴 수는 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등장 못한 질문들 때문에 아쉬웠을 것도 같아요. 네, 일부에서는 입시 제도 문제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일부 현안의 경우에는 질문 자체가 없어서 문 대통령이 답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라는 점을 한계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국민 패널 300명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국민 패널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국민 패널은 주관사인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일주일간 사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됐는데, MBC 측은 세대와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하고 노인, 농어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 등을 배려해서 패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패널들은 총 16,000여 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 중에서 5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혔습니다. 그렇군요. 그 패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원형 계단식으로 빙 둘러 앉아서 열띤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질문자로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인물을 지목해서 화제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대통령이 직접 지목한 건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난 아들 김민식 군을 잃은 어머니 박초희 씨였습니다. 민식 군의 사진을 든 남편 옆에서 흐느끼면서 마이크를 잡은 박 씨는 이 자리에서 이런 슬픔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이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민식이 엄마의 발언을 시작으로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까? 네, 패널 17분이 현장에서 던진 질문과 실시간 온라인 소통방에 올라온 질문을 포함해서 모두 20가지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네. 다문화 교육 교사, 다문화 가족 구성원, 민족사관고 남학생, 재학생, 소상공인, 중증장애인, 워킹맘, 북한 이탈 주민, 일용직 노동자, 중학생, 남자 대학원생까지 다양한 패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그 많은 주제의 내용들 중에서도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는 경제에 관련한 내용으로 집중해서 좀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최저임금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제 임기 절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라면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 대한민국 전체를 건강하게 하더라도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지원 못 받는 상황이 있어서 종합적인 좀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결국에는 이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미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좀 급격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아쉬운 게 있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낮출 정책이 같이 가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에게는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임대료 증가를 억제한다거나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또는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는 조치 등이 병행되면 좀 덜 힘들었을 텐데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는 결국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만 시차가 자꾸만 길어져서 좀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뭔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가 않아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그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가야 할 길이라면서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고 비교적 안착이 됐는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고 있다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300인 이하 기업에도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한 건가요? 네, 중소기업에도 시행되지만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면서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 근로제와 유연 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아직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혹시 내놓지 않았을까요? 네,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조절, 또 현 정부 들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부동산 관련 질문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살펴보고 갈 텐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는 이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고가의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다면서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현재 방안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여줬는데요. 거기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대답까지 나왔다고요? 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것이라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월세 가격이 오르니 부담이 더 커진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서 또 부동산 규제를 가하면 실수요자의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좀 자신 있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고 싶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도 혹시 밝혔습니까? 네, 부동산은 역대 정부가 늘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다면서 이 어려울 때마다 건설 경기 부양 유혹을 받아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 성장률이 어렵더라도 부동산 부양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규제 지역은 대출 규제 많이 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또 하셨나요? 네, 이 질문에 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게 힘들어진 말씀이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는 좀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하겠다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네. 또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까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올라가는 걸 막겠다는 규제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현 정부가 공급 물량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수도권 30만 호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주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용 주거 45만 호, 청년 주거용 75만 호 이런 공급 정책들도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구 유형이 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의견을 전했죠. 네, 기존의 주택 정책은 전부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 정책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중에서도 청년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청년 맞춤형 주거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기로 했고요. 특히 청년 주거용으로 75만 호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빠르게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19일 열렸던 2019 국민과의 대화 내용 살펴보고 있고요. 그 많은 주제들 중에서도 오늘은 경제 관련된 부분 좀 살펴봤습니다. 네, 뭐 워낙 질문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방송 시간이 100분인데 100분을 좀 넘겼다고요? 네,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방송 시간을 무려 15분가량 넘겨서 오후 9시 57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방송 후에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진행이 다소 산만하고 질문도 중구난방이어서 아쉬웠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각본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였습니다. 뭐 생생한 소통이 부각이 되면서 국민과 공감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핵심이 없는 다소 좀 엉뚱한 질문들도 나왔다는 지적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일례로 치킨집을 운영한다는 한 남성은 평양 개선문 앞에 100평짜리 치킨집을 만들었는데 이 정부가 막아서 망했다. 또 10년째 피해 보상이나 실태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요. 또 제한된 시간에서 이처럼 지나치게 길거나 또는 핵심을 알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자 다른 패널들에서 좀 불평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100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또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짧다면 또 짧은 시간이죠. 거기다가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에 정말 많은 질문이 쏟아졌을 때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줄 수는 없었겠죠. 네, 그래서 방송 진행자들은 무려 16,034장의 질문에 대통령이 모두 직접 답변할 것이라면서 아쉬워하는 패널들을 현장에서 달랬습니다. 이 많은 질문지는 행사 종료에 앞서서 수레에 실려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고요.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국민과의 대화였고요. 역대 과거 대통령들의 국민과의 대화는 어땠는지도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 생중계 방식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처음 시도한 건 일단은 어떤 대통령이었을까요? 네, 첫 번째 시도는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 6.29 선언 3주년이었던 지난 1990년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국민과의 대화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당시 국민 각계 대표 120명이 참석을 했고 질문자는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대학생, 은행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무려 2시간 30여 분간 방송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과의 대화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실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분이셨기 때문에 임기 중에 무려 4차례나 국민과의 대화를 또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연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1998년 1월 당선된 직후에 열린 토론 당시 방송 시청률은 53.3%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국민과의 대화를 가진 뒤에 2006년 3월에는 5개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주관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토론회를 열어서 당시 60분간 인터넷 생중계가 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진솔하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답변하는 기회 또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